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계화의 해피맘 스토리 시간입니다. 탄생의 소중함과 기쁨을 함께하는 임신, 태교, 출산, 육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해피맘 스토리 진행자 김계화입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소중한 태아를 위한 태교의 중요성을 오늘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태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실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멋지셔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소개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저는 라저 스페리 박사님이 우리 아이들의 뇌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거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요즘 태아에 대한 논문이 많이 실리는데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임신 전과 임신 중, 이때 엄마 아빠가 아기를 어떻게 다뤄주느냐, 어떠한 대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갈림길이 엄마 태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열을 다하고 있는 김영실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1강, 2강에서는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3강에서는 그 태교를 잘해서 낳은 아기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제 예비맘들이요, 되게 태교를 잘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지 고민이 많거든요.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 태교만 물론 태교를 잘해야 되겠죠. 예. 근데 태교를 잘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네. 이 아기에 대한 이해력이 엄마 아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야만 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데, 예. 우리가 주로 우리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들려준 이야기로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하니까 예. 많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의 뇌 발달을 잘 이해하고 이 아이가 지금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한다면 정말 행복한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자녀 양육법,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교수님 여기에 보면 밤마다 우는 아기에 대한 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네, 예. 어떤 예쁜 엄마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예. 임신 중에 태교는 너무 잘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 아름다운데 예. 아기가 태어났는데 밤마다 아글아글 쓰고 잠을 안 자고 운다고. 참 힘들겠다. 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버릇을 고친다고 예. 때린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때려준다고요? 네. 아기가 뭐를 하나? 그 아기가 이제 돌이 막 지난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예. 막 눈에서 보니까 막 독이 서려 있는 거예요. 눈에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아이가 벌써 아는 거죠. 알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임신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었고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임신 중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커피숍을 운영을 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커피숍에 들어가면 물론 향기로운 커피 냄새가 나지만 그렇죠. 거기서 무슨 예. 소리가 들릴까요, 대표님? 그래도 커피숍은 저는 그렇게까지 저긴 아닐 것 같은데 커피숍에 커피숍 가시면 기계 그렇죠. 가는 소리, 네, 예, 커피 기계 콩을 도는 소리, 가는 그 소리를 그렇구나.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태내에서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기를 낳기 전까지 엄마가 그 머신을 돌린 거죠. 음. 그러니까 아기는 너무나 듣기 싫은 그 소리를 엄마가 억지로 듣게 하니까 아마도 그 소리에 대해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리벤지 같이 엄마한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수를 갚는 거죠,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우선은 이유를 알았으니까 원인을 알면 치료하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아이한테 엄마가 잘못했다라고 빌고 그리고 빨리 그 커피숍을 접던지 다른 사람한테 넘기던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은 우리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충분히 놀아줘라. 그래서 엄마는 내 편이고 엄마가 그동안 실수한 것을 엄마 용서를 해주세요. 이런 눈빛으로 우리 아이를 양육을 하면 치료는 금방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거였군요. 저는 그냥 커피숍의 그 안에 그 기계 돌아가는 커피 머신기 돌아가는 그런 소리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도 향이 좋고, 예, 또 음악이 나오고 좋은 사람이 만나서 차를 마시는 곳인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런 기계 소음이 그렇죠. 있었군요. 그래서 임신을 하셔서 자동차도 오래 타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자동차 엔진 소리가 너무나 예. 시끄럽거든요, 아가한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 양수를 통해서 다 들어요. 음악도 좋은 음악도 듣고 시끄러운 소리도 듣고. 예. 그래서 임신부가 되도록이면 자연과 함께 10개월을 보내주시면 예. 우리 아이가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다운 아이가 그런 뇌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태교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 현명한 엄마는 미리 아기가 음. 잉태되기 전에 준비를 한다는 거죠.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게 아기한테 해가 되겠다 그러면 미리 그것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아기를 기다리는 엄마, 굉장히 현명한 엄마가 현명한 자녀를 만들어내겠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10개월 동안 태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아기만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자녀가 지금 만들어져 있겠어요. 그렇죠? 예, 만족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미리 임신 10개월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미리 깨닫고 예. 그 기간을 prepare, 준비만 한다면 예. 평생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때 실수를 하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주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이 아이는 불행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마약을 한다든지 뭐 동성애에 빠진다든지 막 이런 우리들이 원치 않는 몸에다 막 문신을 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죠. 그렇죠. 예.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을 해도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난 2강에서 제가 잠깐 아이의 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예. 그 뇌가 행복하게 발달되지 않으면 만 3세까지 예. 태내에서 만 3세까지 그 뇌가 행복하게 발달되지 않으면 자연히 아이들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엄마 아빠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의 뇌가 아주 본격적으로 자라나는 배내에서부터 태내에서부터 만 3세까지만 배려해주고 예쁜 말을 넣어주고 우리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많이 웃어주고 정말 돈은 필요 없거든요. 그 시간에.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돈을 많이 벌어와서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명예랑도 상관이 없고 엄마의 아름다움과도 상관이 없고 많은 돈과도 상관이 없고 우리 아이는 정말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놀러 가고 놀이하고 웃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엄마 손으로 해서 먹이고 이런 것들만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인성과 지성과 성품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가 아기는 좋은 옷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뭐 누워있는 아기가 어떤 뭐 좋은 장난감을 원할 리도 없고 좋은 침대를 원할 리도 없는데 굉장히 보이는 거에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태교에서부터 36개월까지면 더 좋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최소 첫 돌이나 두 돌까지만 이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면 그때 애들의 거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발달 단계가 거의 엄청 한 발달을 하죠. 7, 80%까지도 완성이 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쪽집게 고액가에 안 해도 그럼요. 엄마가 태내에서 아기를 예. 넣어놓고 좋은 책을 될것 많이 같은데. 읽고 예. 많이 웃어만 줘도 과외 안 하셔도요. 네, 맞아요. 학교 교육만 받아도 너끈히 왜냐하면 제가 유대인들이랑 22년을 살았잖아요. 예. 미국에서. 유대인들, 미국 사람들 과외도 없고요. 무슨 쪽집게 과외 이런 거 없고요. 뭐 사설 학원도 없고요. 그래도 노벨상 많이 받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대학을 다 휩쓸고 다니잖아요. 저도 가해 안 시켜봤어요. 와, 저도 그냥 물론 그런 건 수영이라든지 서예라든지 그런 그런 거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예.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 네, 음악, 그런 것만 피아노는 배우러 할 다녔던 수- 것 같아요. 엄마가 못 가르쳐 주니까 학원을 보내든지 선생님을 모시든지 할 수가 있지만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엄마 아빠들이 소비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애기도 지치고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께서는요, 아이들을 울리지 말고 행복하게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안 울려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왜냐면 아가들은 태어나서 예. 울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나 배고파요, 앙. 나 똥 쌌어요, 앙. 하고 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베이비 랭귀지라고 우리 아가를 우유를 주면서 아가야 배고파요 배고파요
엄마가 손으로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러면 우리 아기가 손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몇 개월이 지나면 배가 고파 울지 않고 이렇게 두들기거든요. 아가야 똥 쌌어.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까? 그러고 엉덩이를 두들기고 기저귀를 갈아주면 우리 아가가 울지 않고 똥 싸면 막 엉덩이를 두들겨요. 베이비 사인을 보내죠. 그렇죠. 그 베이비 사인을 엄마가 빨리 알아채고 그러면은 네. 아가도 울지 않아도 되고 엄마는 또 우리 아가와 대화할 수 있으니까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지식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게 키워낼 수가 있는데 그 작은 것을 몰랐을 경우에 예. 왜 또 쌌어? 그리고 구박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애기들이요. 정말 그 말을 못하는 애기도요. 너 왜 또 쌌어? 그 얘기를 알아듣더라고요. 다 알죠. 표정이요. 네. 싹 변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울어요. 그렇죠. 야단 맞는 거 알죠? 야단 맞는 거. 예, 저희들이 말을 하는 이 언어가 예. 여성의 파장이 들어있잖아요. 진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꽃아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거랑 너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완전히 파장이 표정하고 다르거든요. 같이 네. 보면서 그래서 이 좋아하더라고요. 파장을 어떤 파장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랭귀지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표정으로 그런 거 같아요. 느낌으로 완전히 다르는 예. 거죠. 네. 아, 예. 그래서 맞아요. 애기들이 가급적이면 울리지 않고 행복하게 예, 축복 속에서 키워지면 그럼요.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비싼 장난감 필요 없거든요. 종이 한 장 갖고 꾸겼다 폈다 하면서 우리 아가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까꿍 까꿍 하면서 엄마가 종이를 갖고 노는 거 종이 한 장으로도 종이를 이렇게 찢어준다든지 음악에 맞춰서 그럼 우리 아이 너무 행복하게 웃어요. 그래서 비싼 장난감도 필요 없고 사실은 꽃잎도 하나 따면서 우리 아가랑 재밌게 얼마나 놀 수-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이거 100만 원짜리 장난감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우리 없어요. 아가들한테는. 예. 네. 지금 그래서- 까꿍놀이 하니까 생각나요. 저희 아기가 손주가 왔는데 우리 남편이 옆에 있던 이렇게 조그만 이불을 가지고 까꿍놀이를 했어요. 해줬어요. 네, 근데 네. 조금 있다가 그 이불 뺏어다가 자기가 하죠. 할아버지한테 까꿍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천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지혜롭게 우리 예.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깨달으면 세상은 너무나 밝고 정말 행복한 세상인데 우리 아이를 엄마 아빠가 제가 그저께도 골목을 가다 보니까 어떤 아빠가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뭘 잘못해서 엎질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빠가 막 소리 지르니까 바깥에까지 다 들리는데 제가 정말 뛰어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저도 그런 거 보면 네. 그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실컷 어지르고 말썽 피고 찢어놓고 망쳐놓고 이러면서 뇌발달을 충분히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 조금만 잘못 놓으면 엄마 아빠가 소리부터 질러대면 그 아이는 정말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떤 그런 놀이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놀이를 통해서 창의적인 게 개발되고 발달될 텐데 참 그렇죠. 그걸 억압하는 거는 좀 애기한테는 불행하죠.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예. 세븐큐 뮤직. 세븐큐 뮤직. 네, 예. 세븐큐 뮤직인데 성품이랑 어우러져서 0살서부터 7살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놀아줘야 하는지 예. 그런 것을 개발해서 지금 유치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일 하시네요. 네, 좋은 일, 나라를 위해서 예.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애국자입니다. 있습니다. 할아버지서부터 대대손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비교하면 정말 형편없지만 예. 그래도 지금은 이제 지금에 맞게끔 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예비맘이요. 임신 후 부부싸움을 하고서 병원에 가서 태아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제 친구인데요. 예. 어, 사진이 있던 네. 것 같아요. 예. 아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의사랑 저 사진을 보는데 항상 예. 갈 때마다 아기가 얼굴을 돌리거나 자기 고추를 보여주거나 막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는데 예. 저 사진을 찍기 하루 전날은 남편이랑 크게 싸웠대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의사한테 가서 CT 촬영을 하는데 우리 아가가 저렇게 얼굴을 손으로 딱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머, 있다가 다시 세상에. 봤는데도 엄마 내 얼굴 보지 마. 엄마 아빠 싸웠지? 내가 다 알아. 이런 완전 그런 것 모습을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찍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어서. 또 어떻게 저런 기도하는 사진이? 엄마가 있었어요. 예.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엄마의 그 태아 사진은 정말 아기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예. 모습도 저한테 주신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준비해 주신 사진이 있는데 사진 계속 볼까요? 어머, 변기에다 손 집어넣네. 저요, 이런 거 본 거 있어요. 저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
어떤 아기가 변기에서 물을 떠다가 열심히 아빠한테 주더라고요. 아빠가 열심히 마셨어요. 왜냐면 저 변기가요. 예. 엄마 자궁같이 생겼잖아요. 예. 우리 아가한테. 예. 그리고 저 속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 좋죠. 아기들이 물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주 선천적으로 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충분히 배려해주면서 물론 물에 빠지면 큰일 나지만 목욕탕이나 설거지 통이나 변기를 갖고 놀면 안 되지만 아기들이 눈만 뜨면 절로 달려가거든요. 그래 저거 되게 좋아해요. 네, 왜냐면 키가 딱 맞아요 변기랑. 아, 맞아. 그래서 저거 놀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 예. 아빠가 수시로 깨끗이 닦아놓고 아기가 변기를 갖고 놀더라도 절대로 야단치면 안 되고 아. 예쁘게 안고 나와서 아이야 엄마가 깨끗한 물 떠줄게 그리고 옆에다 다시 물을 떠줘서 우리 아이들이요 화가 그것도 나면 변기네. 네 예. 변기예요. 예. 제 아들도 화가 나면 제 안경 저기다 넣고 플래시 눌러버리고요. 제 반지도 저기다 넣고 눌러버리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지만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엄마한테 화가 나면 아마도 핸드폰을 갖고 저기다 넣고 누를 거예요. 저희 애기도 반지 넣고서 그렇죠. 눌렀어요. 그렇더라도 야단을 예. 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왜냐면 어차피 물속으로 들어간 거 어쩌겠어요. 그분 수리하시는 분 모셔다가 뜯어야지 되는 거는 뭐 일어난 일이니까 화내지 말고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기는 우리 아이들이 막 말썽을 저거 피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좋아해요. 되게 저런 네, 거. 케이크를 줬는데 온몸에다 발랐을 때도 케이크를 그릇 네. 케이크를 바른 거구나. 네, 옷 빨아주면 되고 모욕시켜주면 예. 되니까 아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 다음 사진. 네, 저거는 휴지놀이거든요. 네. 우리 아이 뇌발달이랑 연결돼 있어요. 휴지놀이가. 근데 애들이 휴지 참 좋아하죠? 네, 두루마리 휴지 풀면서 클래스 티슈를 풀면서 아니면 테이프에 있는 그런 테이프를 풀어내면서 아이들이 뇌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저 장면이. 저거 보시면은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이 천재잖아요. 천재. 천재죠. 예. 근데 그분 어머니 물론 유대인이셨는데 어렸을 때 스티븐이 노는 거 보니까 붕대로만 온몸을 감고 놀더래요. 그래서 붕대를 실컷 사다 줬더니 얼마나 잘 자라나서 정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천재를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냥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보시고 엄마가 그대로 우리 아이한테 칼, 불, 전기, 유리 이것만 아니면 뭐든지 다 만지고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스필버그 지금 감독 얘기하시니까 네. 그 어머님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집에 어머님이 손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손님을 초대를 했는데 스필버그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누워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서 있는 그 밑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기겁을 하죠. 네. 그런데 그래도 그 엄마 야단치지 않았대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아무튼 자기가 그렇죠. 흥미로우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네. 멋진 감독이 나오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이들이 엄마 어른들 눈에 뭔가가 잘못됐더라도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며칠 전에도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 음. 할머니가 손주하고 손녀를 데려오셨어요. 예. 근데 그 손자가 3살 됐는데 뭐 목욕탕을 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넘어지면 물론 안 되지만 네. 근데 우리 아기들은 넘어져도 그렇게 다치지 않거든요. 너무 짧은 키가 아직도 작기 때문에. 그런데 할머니가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목욕탕이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 못해서 할머니 좀 조용히 좀 하시라고 우리 아이는 놀면서 지금 뇌를 발달시키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그러셨구나. 박사님이 옆에 계셨는데 모르셨군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야단을 쳤어요. 네, 저 사진은 우리 아기가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저렇게 다 끄집어내거든요. 구석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네, 왜냐면 엄마 자궁이 너무 작은 구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 우리 아기들이 저렇게 작은 데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사진은 옷도 다 꺼내죠. 네, 아기가 스파게티를 온몸에다 아. 붙였잖아요. 그러더라도 엄마가 짜증내지 않고 모욕시켜 주시고 옷을 빨아주시면 좋겠어요. 짜장면 먹을 때 많이 봤던 표정 같아요. 저거는 아기들이 그 베갯잎을 다 뜯어내는 장면이거든요. 아, 손을 빼냈나 보다. 네네, 충분히 네. 야단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네. 우리 엄마 아빠가 베갯잎 하나 얼마 안 되잖아요. 한 5불이면 살 그렇죠. 텐데, 예. 5,000원이면 살 텐데. 장난감. 네, 장난감 100만 원짜리도 사주시면서. 네, 그다음 장면. 이렇게 아이를 울리면 절대로 안 된다. 아이고, 슬퍼라. 네, 우리 아이는 울면 그 예. 우울증 호르몬, 부정의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많이 웃게 해주세요. 저렇게. 아우, 해피해요.
네, 엄마 아빠가 많이 너무 웃어주면 행복해 보인다. 우리 아이도 저렇게 밝은 얼굴로 자라나서 친구가 왕따를 시키던지 아니면 더 어려움을 당하던지 사업을 하다가 망하던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억눌리지 않고 자살을 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충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긍정이 일어나겠죠? 절대 그렇죠. 긍정. 저렇게 밝게 웃고 자라나 적어도 7살까지만 그렇게 자라나면 엄마 아빠가 전쟁에 나가서 혹시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얘기는 우리 아이가요 아빠 여권에다 잔뜩 낙서를 해갖고 아빠가 어머, 공항에서 여권이었구나. 네 출장을 못 가고 돌아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아빠 사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더 멋있게 그려놓은 거죠. 그랬더니 아빠가 돌아와가지고 아이를 이제 무릎을 꿇려 앉히고 야단을 치는 장면인데 집안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예. 근데 조만한 아이가 있는 집안은 저렇게 깔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질러 놓는 대로 한 3년만 좀 어질러 놓고 아이랑 같이 즐겁게 저거를 치우려면 엄마가 잔소리를 하잖아요, 입에서. 예, 그렇지. 그러면 엄마 입에서 잔소리가 많이 나오는 아이일수록 부정적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고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만 3세가 넘어가면 저런 거 하라 그래도 안 하거든요. 물론 아빠가 저 여권은 미리 예. 잘 보관해놨어야 하는데 아이 눈에 띄었으니까 아이가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빌어야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사람은 아빠라는 거죠. 아이가 아니라. 예. 그렇군요. 네, 그다음 사진 저거는 시리아에서 아이가 엄마가 전쟁에서 엄마가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 딸 그랬구나. 아이가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를 바닥에다 그렸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엄마 엄마 가슴에 속에 들어간 거구나. 네, 예. 네.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엄마의 역할은 하늘의 신의 역할이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갈 때까지는 우리 엄마가 품에 꼭 안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신이라는 책을 권합니다. 모신이요? 모신은 예. 엄마는 아이들의 신이다라는 그런 너무 멋진 책인데요. 꼭 예. 보시면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사명감이 더 투철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 우리 엄마가 자녀를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념을 갖게 되실 겁니다. 마음이 짠한 사진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꼭 엄마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아, 저거는 기분 예. 좋다 호자인데요. 많은 예. 사람들이 저게 여자와 남자가 있을 때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예. 여자와 남자는 아니고요. 엄마와 아들이에요. 엄마와 아들. 네, 예.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있을 때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겠죠. 물론 저도 우리 아들이랑 있을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한데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시어머니와 내 남편이 음, 같이 있을 때도 저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들이 예. 네, 우리 시어머니를 조금 배려해 주시고 네.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 네. 앞에 가서 재롱을 피거나 예.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며느리들이 그런 흉을 많이 보거든요. 아, 명절 때 갔다 온 다음에 막 음. 화를 내고 왜 당신 엄마한테 가서 애기처럼 그랬냐. 그랬느냐. 그런데 그거는 natural, 이거는 완전히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우리 남편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며느리들이 조금 더 배려해 주신다면 이 세상이 더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저희 남편이 참 외아들인데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일부러 자꾸 보내요. 최고의 며느리세요, 우리 대표님.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준비된 좋은 사진들을 많이 받고, 저거는 좀 특별한 사진 같네요. 저 사진은 어제 제가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시위한 사진인데요. 지금 그러셨구나. 법으로 통과가 되면 큰일이거든요, 동성애. 정말 네, 동성애 네. 좀 그- 문제가 많죠? 네, 그쵸. 그냥 아이들이 뭐 숨어서 뭐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법으로 통과가 돼갖고 세상에 드러나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거든요. 바쁘신데 저런 데도 동참을 하셨네요. 네, 왜냐면 입으로만 가르쳐도 소용이 없고 나도 예. 몸으로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목숨을 다 버리셨는데 저도 저거 한다고 저를 죽이러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가서 좀 흉내를 내자 그러고 갔죠. 대단하십니다. 제가 통화할래도 통화하시기도 힘든데 저기 가서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칭찬해 정말 주셔서. 대단하십니다. 요즘 현 시대에 맞는 애국이에요. 네, 나라 네, 사랑이고. 감사합니다. 준비된 사진 잘 보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유대인들 그 자녀 교육법이라든지 그런 건 정말 대단하고 정말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또 어떤 그런 거에서 정말 잘 성장해서 잘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 네. 사람들이 어떤 임신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하는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유대인들하고 오래 사셨다라니까 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 예. 서울 인구의 반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작은 거죠. 미국이 엄청나게 큰 넓은 나라니까. 그리고 유대 인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구의 5분의 1이고요. 예. 네, 서울 인구의 반이 미국의 시카고, LA, 뉴욕 쪽으로 그렇구나. 흩어져 사는데 예. 그 큰 미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예. 여러 분야에서. 그 작은 유대인들이 역사도 무지무지 비참했고요. 우리나라보다 더욱 비참한 역사를 가졌고 예. 노예로 살았었죠. 2000년 동안을. 그랬던 비참했죠. 유대인들이 예. 네, 지난 70년 동안 우리랑 똑같이 독립을 해서 엄청난 나라로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가 됐지만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직도 저희들이 많이 멀었는데 그들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 어떻게 했길래 자녀 양육에 성공을 했을까? 봤더니 저희랑 너무나 다른 결혼 문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네. 많이 다르죠? 네. 저희는 주로 연애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 물론 연애 결혼하셨고 대표님 연애 결혼했습니다. 네. 했죠. 그들은 거의 중매 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지나고 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면 엄마 아빠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서 예. 본인들이 만나서 대화도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이러면 결혼을 하는데 음. 결혼식을 한 달을 해요. 한 달. 저희는 30분. 30분 하고 너무 비교가 되네요. 우리는 식사하러 온 것 같아요. 저는 결혼식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한 달을 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결혼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진 백성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죠. 저는 결혼식이 우리나라 정말 30분짜리 결혼식 정말 싫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 결혼식 가면 정말 행복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예. 첫날 밤에 그 신랑 신부 방을 만들어놔요. 예. 그리고 그 방을 손님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강강술래를 하면서 밤새 거기를 돌아요. 와인 한 네. 잔을 놓고.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신랑 신부가 첫 성경험을 해서 예. 아내 몸에서 나오는 그 처녀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예. 그래서 들은 것 같으네요. 예. 손수건에다 묻혀서 그거를 손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통파, 보수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지금이 몇 세기?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비결 중에 뭔가가 하나라고 저는 있겠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아들, 딸들이 만약에 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과거라면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녀. 예. 그래서 그 옛날 애인들과 지금 내 남편과 아내와 비교를 하게 되면 예. 불행을 자초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아기가 태어나도 싸워야지 되고 이혼해야지 되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결 교육을 시켜요. 누구랑 비교를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게 예.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뭐 엄청나게 교육을 해서 결혼식에 올리죠. 신랑 신부를.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자녀들은 하늘이 주신 선물, 선물이죠. 네, 선물이라고 큰 믿어요. 선물. 네. 사랑의 선물. 그래서 보통 8명을 낳아요. 아. 어떤 분은 12명도 낳으시는 분 계시고요. 예. 그러니까는 저희처럼 산하 제한을 안 하는 거죠. 예. 그 대신 이제 1년마다 아기가 태어나면 힘드니까 온도를 재본다든지 산부인과 의사한테 조언을 받아서 아기를 기다렸다가 한 3년 터울로 이렇게 아기를 낳는 분 많이 봤고요. 근데 아기를 잉태하는 것도 저희랑 달라요. 예. 그냥 어쩌다 아기를 잉태하면 이건 큰일이고요. 예. 좀 준비를 하죠. 네, 예. 미리 준비를 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본인들이 믿는 신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예. 노래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아기를 만들어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밝히셨는데 예. 아빠가 아기가 잉태되는 그날 밤에 예. 술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 80%의 아기들이 술꾼이 될 확률이 너무나 높고요. 벌써 거기서 네, 담배를 피면 당연히 아기도 담배 필 확률이 너무 높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음란물을 보고 아기를 만들었다. 예.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비틀어진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요. 아, 예. 그러나 정말 유대인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잉태시키면 예. 어떤 아기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반듯한 아기가 그렇죠. 나오겠죠. 그래서 그들의 신 앞에 아빠 정자가 배출될 때 예. 신이시여 이렇게 기쁨의 기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러면서 아기를 만들어내니까 예. 또 아기가 잉태가 되면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축복 속에 아기를 10개월을 보내고 아기가 태어나면 또 이 아기를 금이야 오기야 선물로 우리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유대인들은 어떤 생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네요. 예. 그러한 것들이 수천 년을 이어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한 거죠. 아, 예. 지금 이제 유대인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거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현실적으로 직면한 거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네, 그렇죠? 문제죠. 또 아기도 결혼을 해도 네. 아기를 또 뭐 신혼 기간 가져야 된다. 실은 전자파라든지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임신하기 힘든 사람도 많고. 네. 근데 지금 결혼도 해야지 될 것 같고 아기도 낳아야 될 텐데 교수님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도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고민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제가 솔루션을 만약에 제공을 한다. 저한테 솔루션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는 중고등학생들 남녀공학을 빨리 없애야지 돼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엄청나게 성적인 욕구가 발달을 같이 하는데 그때 같이 섞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망가질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자라날 때는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끼리 따로 남자 학교가 있었고 그렇죠. 여자아이들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호기심을 갖고 자라났는데 예. 이제는 다 섞어 놓으니까 호기심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아, 예.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의 그 말 솜씨에 주눅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남자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여자 옆에 가기가 두렵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더 동성애로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음란물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딸아 아들아 너희들이 그런 걸 자꾸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공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또 남자아이들이 주로 많이 음란물을 접하는데 예. 음란물을 접하면 자유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유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정자 숫자도 줄어들고 키도 안 자라나고 뼈도 안 자라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정말 정욕이 점점 스트롱해져 갖고 음란물을 보고 싶지만 되도록이면 보지 않도록 도와주셔야지 되고요. 특히나 부모님들은 성행위 하는 거를 부부 생활을 하는 거를 자녀들에게 들키거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다 오픈된 이 세상에서 내 자녀와 내 아들들과 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는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같이 집에서 가정 회의를 한다든지 가정 예, 예배를 가족 드리면서 회의, 예. 네,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가 뭔지 좀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좀 제발 끊지 마시고요. 얘기를 할 때까지 끝까지 들어주셨다가 아 그래 그러면 엄마 생각은 이런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아이들이 막 엄마 나 고민이 이런데요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엄마가 탁 치고 들어오면 네. 아이들이 입을 다물어서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좀 어떤 부모님이 많이 모범이 돼야 될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교수님 모시고 제가 태교를 3강까지 진행을 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태교로서는요. 네. 교수님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제가 아까 파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네. 하는 이 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거나 외국 친구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사귀면 정말 행복한 나라, 자녀들과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나라들의 언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노래예요. 영어도 많은 사람들이
영어가 반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는 반말이 아니거든요. Could you 맞아요. open the door, 말이 되게 please? 부드럽고 Could 아름다워요. you 예. shout? 이거 다 이거 존댓말이가 Please, thank you, excuse me, I love you, 네. God bless you. 이거 다 존댓말이거든요. 아. 근데 you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 또 영어도 너무나 예쁘고 노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태리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프랑스 말도 봉주르 예쁘지요. 하는 거지. 예. 봉사미슈 굉장히 예뻐요. 예. 이태리 말은 완전히 노래고요. 예. 독일 말은 조금 딱딱하지만 중국말 굉장히 딱딱하죠. 딱딱한 언어를 가진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선진국 들어서려면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예쁜 말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엄마도 아빠도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서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아, 예, 교수님. 소중하고 소중한 태교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옥같이 귀한 태교 이야기가 예비맘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강의를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김계화의 해피맘 스토리는 예비맘, 출산맘, 산후관리사, 유아교육기관, 원장님, 선생님, 탄생의 소중함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여자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와 국가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살맛 나는 행복한 세상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